안녕하세요. 글로벌 논평의 신숙희입니다. 오늘 제 유튜브는 이보경 MBC 국장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그 MBC 국장 이보경 기자가 10월 9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정말 처음에는 이것이 가짜뉴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 가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설마 이렇게 서슬이 시푸른 그 유사좌파 독재가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소위 국민 편파 방송이라고 일컫는 MBC에서 그것도 현역 국장, 데스크 국장인 여자가 어떻게 그 4.15 부정선거까지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엄청나게 비방하는 글을 쓸 수 있나 의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찾아보니까 이 글이 이 기자가 뭐 이런 소신의 사이다 발언을 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국장은 한때 대깨문이었어요. 말하자면 대깨문이었는데 올해 한 5월 초부터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유튜브는 어떻게 한때 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반역으로 카밍아웃 할 수 있게 됐는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제 유튜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죠. 우선에 이보경 씨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1964년생으로 56세예요. 그러니까 580 세대인데 보니까 20년간 그 방송 기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말하자면 방송인으로서 베테랑이고 전문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고 현재는 MBC 뉴스 데이터 팀 국장이고 그 전에 이제 2006년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도 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MBC 보도국 통일 외교부에도 있었고 국제부 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통일과 국제 뭐 이런 분야에 다양한 그런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9일 날 페이스북 정말 논란이 되고 있는 거를 이제 보면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은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라는 말도 안 했어요. 문재인 씨는 죽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 죽으라는 거죠. 이것저것 웬통 라임 옵티머스 강남 집값 폭등과 부동산 시리즈 사모펀드 지금 옵티머스 라임 사태로 난리가 났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관련되고 이낙연 전 총리도 여기 연루되어 있다고 이게 지금 나가 있죠. 이익 앞에 얍삽 그 자체. 그리고 이제 여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신체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윗입술이 너무 얇아 처음부터 보기 안 좋더라니요. 윗입술은 주름적을 나타내는 부위래요. 이것은 한국 문화에서 acceptable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양 문화에서는 신체 부위를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아이들한테 고맙다고 한 거나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살고 있는 양산집이 바로 유병헌이 살고 있던 그런 집이었죠. 그래서 유병헌과 많은 이제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피살 공무원 유족을 박대하거나 그 다음에 조국과 추미 아닌 국민은 아웃 오브 안중하는 꼴이나 그러니까 조국과 추미애 이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청순 부정 의혹 문개기는 또 어떻고 어유절레절레 지금 이게 그 논란의 댓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말하자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신체적인 부위를 공격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막말, 소위 말하자면 이제 좌파 쪽에서는 막말이라 그러죠. 나가고 나서 이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뭐 기사 헤드라인에 뭐 굉장히 이 여자에 대한 비평이 가해지는데 이걸 이미 예상을 하고도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요. 초대형 사고를 쳤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망언을 했다. 총선 부정에 민주진영 지지층 비하까지 경악 이런 사람이 MBC 국장이라니 MBC보다 가세인을 더 신뢰한다는 MBC 국장의 공포의 필력 거짓 폐륜 방송 신의 한수나 가세인에 세뇌된 전형적인 수국 꼴통 아줌마
듣보자 폐륜 사가지도 울고 갈 MBC 이보경 막말. 길을 서며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 그의 악다구리는 네버엔딩. 이런 이제 헤드라인이에요. 이게 방송. 주로 좌파 방송인 것 같아요. 거기 댓글이 또 인신공격이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가짜 뉴스를 시작해서 부정투표, 가짜 업무를 거쳐 미국도 인정하는 월북자를 피살 공무원으로 믿기, 쓰레기 공룡 이 인간을 단칼에 쳐내야 된다. 저런 망언을 한 인간을 가만둬야 하나. 언론 적폐 청산해야 민경욱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실제 동조하는 기자 교수들이 있다니 진영 논리로 가면 내가 어찌되나. 명예훼손죄를 개작도로 쳐내야 된다. 거의 미친 수준이거나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4.15 총선이 부정이래요. 이 사람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양반 기가 막히고 코 막힌다. 일베랑 똑같네. 저렇게 편파적이고 태극기 모독단 집회에 50대는 없다. 전부 다. MBC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은 잘라야 한다. 이런 년이 대통령을 엄해하더니 뭐 이런 추잡한 년이 있나요? MBC 국장 완전 미쳤네요. 완전 어느 폭력이 난무를 하고 있네요. 그 우파 쪽에서는 막말은 무슨 구구절절 옳은 말이네. 가슴속에 울분이 주권 강탈당한 태국 시민의 마음도 의용 언론사도 점점 쓰레기가 되어가는 보면서 그동안 많이 소신 발언해 지상파 최고의 지지력으로 부정선거도 꼭 밝혀주시길. 차이나 게이트도 댓글들이 냄새가 우마의 오당 뭐 그 정도 많이 달진 않았네요. 좌파들이 훨씬 많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신기한 사실은 이 그 기자가 2012년도 2월에 정봉주 그 민주당 의원의 미투 사건이 있었나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감옥소에 갔는데 그때 이제 낙검수라는 라는 사람이 정봉주 힘내라며 비키니들이 이색 시위를 이제 비키니복을 입고 했나 봐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정봉주 구명운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정봉주 나와라 비키니 인증상 캠페인을 유튜브에 올려서 작은 파장을 일으켰죠. 그때는 뭐 엄청나게 댓글들이 뭐 용기 있는 그녀, 그 다음에 눈이 굉장히 선하게 생겼네, 뭐 비키니를 입은 모습이 정말 뭐 좋다, 이런 그 좋은 댓글들만 있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2020년 4월 1일 MBC 채널 A 기자의 기사 최강욱 당선자가 모두 거짓임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보경 뉴스데이팀 국장은 15일 한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자의 입장에서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는 말은 도저히 떠올릴 수도 없는 엽기적인 말이라며 MBC나 아니냐를 떠나 기자 집단의 한 일원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가 거짓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것이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심각한 상황을 용납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로부터 5월 12일 날 올린 페이스북에서는 우리 총선 부정 의혹을 미국 전국지 USA 투데이도 오늘 실었네요. 저도 외신부 기자라 무게감 있게 가늠됩니다. 제목은 1,000개 동전 던져 모두 앞단이 같이 나올 결과다. 그렇게 이제 유튜브에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9월 21일 날도 쿠알 용지선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는 그런 이제 글을 쓰기도 했고, 좌파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정당화시킨다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한 게 있네요. 그 다음에 또 강화문 대모를 또 옹호를 했어요. 보면 뉴스에서 오늘 엄청난 강화문 인파를 보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장마비는 오고 심해진 코로나 걸릴 수도 있는데 취약한 50, 60대 이상 노친애들이 많습니다. 1인당 10명, 20명 나올 걸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세면서 생각해야 옳습니다. 크다란 국민 분노를 알겠소? 대체 높은 양반아 제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2일 날, 10월 3일 날, 보면, 추미애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가 27번 거짓말 했던 것까지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당이 44, 민주당이 42로 이제 했는데, 계속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 있고, 한동훈 검사장을 억지로 엮기에 실패했고, 공무원 부계 피살, 추녀
추미애 막내 아들 뻗대기 등등 왕짜증만 큰 일들만 떠오르는구만 하면서 10월 3일 지금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댓글을 보면 MBC 최강욱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면서 부정선거 강화문 집회도 옹호하고 추미애 아들 그 병역 비리 사건 하면서 윤석열을 응원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문재인 정치적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보경 씨는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최초에는. 그러나 이제 MBC 그 최강욱 사태를 보고 부정선거를 보면서 완전히 이제 마음이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있거든요. 대구대학 교수 그 최상선 교수도 이 문재인 정부가 노회찬을 죽이는 거 보고 완전히 자기가 이제 마음이 돌아섰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진중훈 교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녀의 말에 그 언론인으로서 좀 품위가 떨어지고 볼 때는 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 보수들이 언어를 이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녀가 지적한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그 팩트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거를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하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진정한 지성인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무조건 어떤 사람을 소위 말하자면 대깨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을 계속 광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사건과 이슈, 정당 이걸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제대로 판단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린 지식인이 아니고 지성인이 많아져야 우리나라가 좀 더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이었던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벌써 문재인 정부가 불법으로 태어나서 정말 도를 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제 모든 불법, 부정, 그 다음에 거짓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 기자처럼 커밍아웃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